얘들아, 이 문제 답 잘못 나와 있지? 네. 이거 답 틀렸지? 네. 그지? 자, 전류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이 오른쪽이니까 힘 어디로 받아요? 네, 위로 받아요. 답이 거꾸로 나와 있는 거야. 요거 힘 위로 받아요. 위쪽. 요거 위쪽이요. 자, 일단 교재에서 푼 거 질문. 교재 문제 푼 것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221번 맞아요. 이거 잘 안 보여요. 이거 버려. 그냥 선생님 봐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N극이고 얘는 S극이야. 어서 오세요. 자기장의 방향 N에서 S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아?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요. 이거지? 맞죠? 그래서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와요. 요런 화살표 모양. N에서는 나가고 S로는 들어와요.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극과 N극이니까 나가고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에서 S는 했고, 자, N도 했고, 얘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와요. 요런 화살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죠. 요거예요. 또 다른 문제. 220번에 원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220번에 원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220번 얘들아 선생님 잠깐만 봐봐. 전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밑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맞지? 요까진 되셨죠? 그러면 N에서 나가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이 네오디듐 자석은 되게 짧은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요런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힘의 방향 해볼게요. 자, 위쪽은 전류가 왼쪽으로 흘러요. 자기장은 위로 있어요. 힘은 어디로 받는다? 뒤쪽으로 받는다. 자, 힘은 뒤쪽으로 받는다. 자,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전류 오른쪽으로 흘러요. 자기장 위로. 그럼 얘는 힘을 앞으로 받겠죠. 얘는 힘을 이렇게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지? 얘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칠판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아요. 여기 돌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얘가 90도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야. 90도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누운 거야. 그럼 자기장은 여전히 이쪽이고요. 전류의 방향도 여전히 이쪽이잖아요. 이렇게죠? 네. 네네네. 옮기세요.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선생님 여기 이걸로 보여줄게. 자,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서 있었을 때는 힘을 이렇게 받아. 근데 지금 이렇게 누운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뒤쪽으로 힘을 받고요. 얘는 뒤로 힘을 받고 얘는 앞으로 힘을 받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택가닥 넘어간 다음에는 앞뒤로 힘을 빡 받으니까 안 돌겠지, 그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전류를 끊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에나멜선을 반만 남겨놓은 상태라 그랬죠. 이때는 에나멜선의 까진 부분이 다 닿게 만들어져 있고요. 얘가 90도 누웠을 때는 안 까진 부분이 닿으니까 전류를 끊어버려. 그럼 힘을 안 받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거예요. 또 다른 문제요. 231번이요. 231번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전류 방향 그림에다 표시할게요. 얘들아,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 전류가 올라가고 올라가요. 이렇게죠. 그럼 손을 어떻게 감는 게 맞아? 요렇게지. 네, 저 231번이에요. 230번.
30번 물어본 거 아니었어? 31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흘러요. 자,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흘러요.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들어가요. 지금 전류 방향 이거예요. 전류 방향 이거. 그럼 알루미늄 막대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죠? 전류가 요렇게 흘러 들어가서 요렇게 흘러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전류는 앞으로 우리 쪽으로, 자기장은 아래로. 그럼 힘을 받는 방향은 오른쪽. 다시 자, 전류 밑 앞쪽으로 우리 쪽으로, 자기장은 밑으로, 힘을 받는 방향은 오른쪽. 그래서 이 알루미늄 막대가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힘의 방향은 바뀌면 안 돼. 힘의 방향은 바뀌면 안 되고 그대로인 상태여야 해. 근데 보세요. 자석 구극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바뀌어요. NS가 바뀌면 전류 이쪽, 자기장 위, 힘을 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그러면 또 거꾸로 흘러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자석도 바꾸고 전류도 바꿨어. 그러면 힘 그대로 받겠죠. 또 전류 세기만 세게 했어요. 그러면 방향은 그대로인데 힘만 세게 받겠죠. 그래서 여전히 힘을 그대로 받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니까 답은 3번이요. 또 다른 문제요. 다른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248번이요. 네. 자, 이거 그려볼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잖아. 그래서 원래 자기장의 방향이 그려볼게요. 요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라면 서쪽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어. 왜일까? 야, 전류 안 흐를 때 원래 어디 가리켰겠니? 전류 안 흐를 때는 원래 북쪽 가리켰겠죠? 그죠? 근데 전류 때문에 약간 서쪽으로 내려온 거잖아? 근데 완전히 서쪽으로 돌지 못했잖아? 자기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래. 얘가 엄청 자기장이 강하면 지구 자기장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자기장이 조금 약하게 생기는 바람에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그린 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잖아요. 이거의 세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 강하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이걸 강하게 만들어주면 돼.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질까요? 첫 번째. 맞아요.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일의 감은 수를 늘려주면 돼요. 코일을 여러 번 감아주면 자기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세게 만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북쪽이랑 관련 없이 그냥 얘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세게 만드는 방법. 또 다른 문제요. 것 중에 자, 교재는 질문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리고 하나 잠깐만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얘들아 잠깐 나 봐봐.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 지금 내 이 판을 이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도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깐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이 여러분이 보실 때 칠판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이 전선을 이렇게 세워놨어.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맞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런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앞에서 볼 때. 그러면 여기서는 튀어나오고 여기서는 파고 들어가잖아. 그지? 자,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평면에다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게 니네 기출에 있더라고요. 자, 튀어나오는 걸 표시할 때는요. 우리가 화살을 앞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점이 꼭 찍힌 모습으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화살, 그치. 화살의 뒷부분 보는 거니까 여기에는 X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나와도 할 수 있죠? 자, 교재 또 질문. 앞으로 조금만. 교재 또 질문. 237번이요. 237번이요. 자, 코일을 두고 이 주변에 나침반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흘러서 나가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코일을 뒀고요. 얘네들을 내가 스위치를 닫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들아, 나침반 바늘이 막 돌다가 얘들이 이렇게 돌다가 다 같이 한쪽을 가리킬까요? 얘는 난리 나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배열하겠지, 그지?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어 연결하면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는데 내가 전류를 거꾸로 하면 자기장이 반대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나침반 바늘이 반대를 가리키겠죠. 자, 3번 왜 틀려요? 이거 되게 객관식에 잘 나오고 잘 틀려요. 3번 왜 틀려요? 얘의 자기장과 얘의 자기장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무슨요? 자기력, 자기력. 자석과 자석의 힘. 자기력. 자기력.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니까요. 너무 멀어지면 아까처럼 지구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휙휙 돌지 않고 애들이 자꾸 북쪽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멀거나 혹은 전류가 너무 약하게 흐르면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요. 교재 푼 것 중에서 잘 모르겠는 거. 교재는 다 되셨을까요? 네. 프린트는 얘들아,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물어볼게요. 돌아다니면서 각자 질문하세요. 이거야. 아, 방이. 와. 아, 오늘도 왼쪽으로. 아, 네. 네, 15. 어? 야, 9개야. 야, 좀몇 개 들었어? 네 개. 나도. 아니 나 이거 오른쪽 왼쪽을 아, 나 이거 방위표를 안 봤어. 방위표 뒤집어서 방위 말했잖아. 아니, 나도 뒤집어져 있는 거 하나는 찾아왔는데. 남의 말을 잘 듣자. 아니 나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서 아니, 그 뒤집어져 있는 거 하나 더 있었어. 그 바로 밑에 문제도 뒤집어져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왔네. 아, 22? 아 이거 원래 다 맞는 거야. 아, 방위표. 아. 12. 자, 얘들아, 그 시험지가 너네 학교 22년까지 기출이거든요. 2022년도까지 니네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학교 문제가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23년 거는 우리 나중에 한꺼번에 풀 거예요. 22년 거까지. 자,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틀린 문제 표시. 자기 시험지에다가 틀린 거 표시. 우리 기출 문제 풀어본 거니까 시험지는 갖고 계세요.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틀린 문제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지금 틀린 문제 푸시면서 잘 모르겠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답 체크하세요. 오답 체크. 잠깐만요. 한 페이지씩 볼게요. 아, 이거 밑에 이렇게 다 맞은 사람. 아니 이걸 이렇게 밑에 숨겨놓는 거야. 겁나 잘했어. 너네 문제, 너네 학교 시험이 좀 약간 그래. 약간 집중력을 요하지. 네, 잠깐만요. 같이 할게요. 시험지에다가 틀린 거 표시. 짱인데. 아, 이거 그냥 애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애는 너무 들어가. 근데 이 정도면 맞추고 잘해. 그냥 금말한 거 같아. 자, 같이 해볼까요? 얘들아, 조용히 하고 1페이지에서 질문. 1쪽 질문 3번. 얘들아 3번. 얘들아 쌤 봐봐.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었죠. 맞지? 자,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우선 얘부터 갈게요.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니까 이쪽이요. 그럼 얘를 골랐는데 얘들아 이거 A와 C를 고르면 바보지. 힘 받는 방향. 전류가 앞뒤로 흐르고 자기장이 왼쪽 오른쪽이면 힘은 위아래로 받는 거야. 그죠? 해볼게요. 전류 이쪽, 자기장 오른쪽, 힘 어디로 받는다? B로 받는다. 여기서 힘은 B로 받는다. 근데 기억 볼게요. 전선은 D로 받는다. B니까 틀렸고요. 자, 전류도 바꾸는데 자기장도 바꿔. 그럼 힘을 안 받는 거야? 원래대로 받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이랬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힘 어디로 받는지 한번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란 말이죠. N에서 S는 위고요. 그러면 힘은 왼쪽 오른쪽에 답이 있겠다. 자, 전류가 안으로 흘러요. 자기장은 위쪽이야.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원래는 C로 받죠. C. 그죠? 근데 내가 N극, S극을 바꾸면 힘은 반대로 받는 거니까 A로 힘을 받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니까 지금이랑 반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요. 2번에 2번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를 때 AB의 모습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 봐봐. 2번 볼게요. 얘 봐봐. 이거. 얘들아 이런 그림 나오면 그림에다 꼭 전류 표시해. 그림에다 꼭 전류 표시해.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이야. 눈으로 풀지 마. 알았지? 그림 그려. 이렇게. 그럼 자기장 어느 쪽? 이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죠. 자, 그럼 나침반의 N극이 모두 어디를 향해야 돼? 나침반의 N극이 전부 다 어느 쪽? 오른쪽. 그래서 답이 3번. 되셨나요? 자, 1쪽도 질문이요. 넘어가도 됩니까? 예. 네, 2쪽 갈게요. 2쪽 질문이요. 7번. 자, 2쪽 7번이요. 얘들아, 니네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안 주지? 자,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럼 전류 타고 갑니다. 자, 내려가는 전류죠. 자, 4개 손톱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넘어와서 앞으로 내려와요인 거지. 그지? 손톱이 앞으로 내려와요. 그럼 엄지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나침반의 방향은 이렇게가 될 텐데, 자, A는 오른쪽이 맞는데요. B는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왼쪽이겠죠. A는 오른쪽, B는 왼쪽. 이해돼? A는 코일 안, B는 코일 밖이에요. 그래서 A는 오른쪽, B는 왼쪽입니다. 자, A는 오른쪽, B는 왼쪽. 또요. 자, 이쪽 질문이요.
9번이야. 저번에 나도 맞았어. 얘들아, 쌤 봐봐. 집게를, 이거 내가 수업할 때 설명했었지. 집게를 B쪽으로 이렇게 옮겨. 그러면 저항 길이가 어떻게 돼? 집게를 B쪽으로 옮기면 저항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저항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전류가 세게 흘러, 약하게 흘러? 네, 전류가 약하게 흘러요. 전류가 약하게 흐르면 힘을 세게 받는다, 강하게 받는다? 힘을 약하게 받는다. 그래서 더 느리게 움직인다. 요거예요. 이거 방향은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지금 스위치 닫아볼게요. 잠깐만, 카메라가 나를 사람으로 인식하자. 아, 정말 재밌다. 카메라 씨. 아, 두 개인데 하나만 골랐어? 카메라. 사람이야. 놓고 됐다. 자, 요거 전류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잖아.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니까 이쪽 방향이고요. 전류 나쪽, 자기장 아래쪽, 그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이 전선, 이 알루미늄 막대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전압을 높이면요. 전류 세기가 증가해요. 전류가 세지면 힘을 더 세게 받죠. 그래서 더 빠르게 굴러갑니다. NS 바꾸면 지금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힘 받겠죠. 이거죠. 전류가 흐를 때 알루미늄 막대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거 전류가 흐르니까 알루미늄 막대가 왜 움직여? 힘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전동기도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힘 받으면 힘 받아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전동기를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움직여요. 이용해서 돌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쪽 넘어가도 돼? 3쪽 질문이요. 10번이요. 10번이요. 자, 전류 보세요. 쌤 봐봐. 전류가 요렇게 흘러. 얘는 전류가 요렇게 흘러. DCBA야. DCBA.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 N에서 S 자기장 이렇게 그림에 표시하고 가는 거야. 얘는 힘을 아래로 받아요. CD는 힘을 아래로 받고요. AB는 힘을 위로 받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도니까 자 도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 맞습니다. 그럼 해결되셨을 거예요. 또요. 자 3쪽 질문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동서남북 방위표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4쪽 질문이요. 없습니다. 17번 같이 해볼게요. 자, 도선을 놓았어요. 얘들아, 이거 봐봐, 또.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치 S극처럼 되고, 얘는 전류가 요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얘도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죠. 맞지?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야? 이 방향이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향이죠. 그러면 전류가 위로 흘러요 였거든요. 자 그러면 전류 위로 흘러요. 자기장은 이쪽. 그러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화살을 앞에서 본 모양, 이 모양이 되겠네요. 또 다른 문제. 4쪽 넘어가도 돼? 예. 네. 5쪽은요? 없어요. 5쪽은 괜춘? 예. 네. 자, 그러면 네. 시험지는 킵해 두시고요. 이거 기출이라 그랬어. 나중에 꼭 다시 풀어보시고 답안지만 나한테 주세요. 이름 썼는지 확인. 답안지를 주세요. 주세요. 답안지를 주세요. 뿅. 감사합니다. 모아줘. 네. 잘했어. 주세요.
오케이. 다 주셨죠? 자, 좀만 쉬어. 네. 8쪽이요. 네. 자, 보시면서. 자, 집중해서 우리 오늘 4단원 다 하고, 4단원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8단원 앞부분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네.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뭐 있어?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와 물. 자, 그럼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식물세포 내에?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식물세포의 엽록체요. 그러면 엽록소는 뭐야? 엽록소. 엽록소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의 색소. 자, 빛을 흡수하는 건 엽록체 안에 있는 누가 해주는 거다? 엽록소가 해주는 거다. 자, 그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 두 가지. 포도당과 산소. 자, 한 번만 말해. 포도당과 산소. 자, 그럼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이고요. 낮에 포도당이 물에 녹지 않는 뭘로 변해? 녹말로 변해서 저장이 되었다가 밤이 되면 설탕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온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까지 우리 했었고요. 얘들아,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이 있어. 왜 그런 거야? 왜 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 네,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돼? 아, 가슴이 답답한데. 자, 엽록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온도는 몇 도 정도가 되면 갑자기 광합성량이 뚝 떨어진다. 40도. 네, 한 40도 정도 되면 광합성량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니네 시험에 서술형 있어 없어 봐? 없어요? 네. 확실해?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실험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얘들아, 광합성에서는 무조건 실험이 나와, 실험이. 뒤에 있는 실험 여기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그리고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있잖아. 이 실험이 엄청 꼼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왜 하는지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 네, 13쪽이요.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광합성이 일어날 때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BTB 용액에다가 숨을 불어 넣을 건데 우리 여기다가 살포시 쓰고 갈까요? 네. BTB는 원래 중성일 때 색깔 무슨 색이게요? 중성일 때 초록이요. 네, 중성일 때 초록이요. 초록이었던 BTB가 중성일 때 초록이었던 BTB가 자 염기성이 되면 무슨 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고 원래 초록색이었던 BTB가 염기성이 되면 여기다 쓸까요? 자, 중성일 때 초록색이었던 BTB가 염기성이 되면 파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산성일 때 무슨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 산성일 때 노란색. 아, 니네 지금 신호등 생각한 거야? 아닌데 신호등도 아닌데? 자, 노초파예요, 노초파. 아시겠죠? 노초파예요. 자, 산성일 때 무슨 색이라고 BTB? 노란색. 중성일 때 무슨 색? 초록색.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을 띈다? 네, 파란색을 띈다. 그럼 그냥 물에다가 넣으면 무슨 색이겠어? 순수한 물에다가 넣으면. 하얀색. 초록색. 투명색. 초록색이.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요. 자, 중성이니까 순수한 물에 넣으면 그냥 초록색이야. 근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요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중요한데 얘들아 진정하시고요. BTB 용액이 순수한 물에 들어가면 초록색인데 내가 거기다가 식초 같은 거 넣으면 노란색 되는 거야. 그리고 비눗물 넣으면 파란색 되는 거고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슨 색을 띠냐 이게 노란색. 중요한 거죠.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용액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색깔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옆에다가 써놔. 자, 산소는 색깔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산소는 일단 물에 잘 녹지 않고요. 녹아서도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색깔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만 중요해. 알겠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슨 색 된다고 BTB가? 노란색.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BTB는 노란색.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실험 한번 보러 가볼게요. 원래 푸른빛을 띠고 있던 BTB에다가 내가 숨을 불어 넣을 거야. 날숨. 자, 날숨을 불어 넣을 거야. 이거 혹시 학교에서 실험하셨을까요? 아니요. 빨대를 꽂고요. BTB 용액을 BTB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다가 빨대를 꽂고 내가 얘를 공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랬더니 무슨 색으로 변했대? 숨을 불어 넣었더니 노란색으로 변했어. 자, 우리 날숨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 때문에 노란색이 된 거야. 그래서 자, 노란색으로 변한 시험관 가나다를 준비하고 둘이 또 그렇게 사이좋게 얘기할 거야? 사귀는 거 아니에요? 자, 전부 다 노란색으로 준비한 BTB 용액 시험관을 준비하고요. 자, 집중해서 좀 볼까요? 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가는 대조군이야. 얘 왜 필요하냐면 색깔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려면 원본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가 그걸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나는 뭘 집어넣었어?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을 집어넣었어. 예. 네, 이거 물속에서 사는 초록색 풀이에요. 양쪽에 다 검정말이 있어요. 근데 나와 다는 뭐 어떤 조건이 다른 거죠? 오른쪽은 알루미늄. 여기다가 햇빛 쪼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있고 나는 햇빛이 빛이 있고 다는 없어요. 빛이 없어요. 없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놔두는 거죠. 이 상태.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놔뒀다가 저 알루미늄 호일을 까봤어. 그랬더니 가는 대조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원래대로 노란색. 나는 무슨 색으로 변해 있고? 파란색으로 변해 있고 다는 그대로 노란색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 노란색. 자, 근데 나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무슨 색으로 변했다? 파란색. 파란색으로 변했다. 실험 결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싸놓은 애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여전히 무슨 색이다? 노란색. 계속해서 노란색이다. 야, BTB가 왜 노란색이 된 거였어? 내가 숨 불어 넣어서 뭐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들어가서 노란색 된 거잖아.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가 안 변했으니까 그냥 노란색인 거죠.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 없어진 거야.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거야. 빛을 받은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무엇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다. 자, 파란색이 된 이유가 뭐라고? 이산화탄소는 검정말이 무엇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지. 검정말이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쓰기 때문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거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제일 잘 틀리는 거. 산소가 발생해서 파란색이 됐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산소 발생한 거 이걸로 확인 불가능해요. 그럼 산소 발생한 거 어떻게 확인해? 모아가지고 불꽃 갖다 내보면 되는 거야. 그럼 활활 잘 타오르면 산소인 거고 BTB 색깔로는 산소 확인 불가능합니다. 자, 이 실험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광합성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맞아요. 네, 일단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가 있을 때 일어난다? 햇빛. 네, 빛이 있을 때 일어난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주로 낮에 일어나고 광합성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 실험 이해됐을까?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요 실험이 이제 시험에 오지게 많이 나와. 얘가 진짜 많이 나와. 자, 하나하나 왜 하는지 알아야 돼. 중얼거리지 말고. 자, 검정말을 잎을 떼가지고, 검정말 잎이 진짜 얇거든. 비닐처럼 얇거든. 그래서 얘를 떼어내가지고요. 현미경으로 관찰할 거예요. 요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할 거예요. 그랬더니 동글동글 생긴 뭐가 보이는 게 이게 뭐야? 염록 이거 채. 염록체요. 아니 저게 채예요? 네, 얘들아, 염록소는 색소예요. 색소 알갱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뭐예요? 안 보여요. 이 동글동글한 건 뭐라고? 염록채. 염록체요. 자, 초록색의 동글동글한 거 염록체예요. 염록체를 관찰했어. 자, 여기다 써볼게요. 검정말의 잎을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 알갱이인 염록체가 보인다. 염록체를 확인했어. 그런 다음에 A는 충분히 햇빛을 비춰두고요. B는 어둠 상자에 두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 거야? 햇빛이에요. 얘는 빛이 있고 있고 얘는 빛이 없어요. 없고 우리 이렇게 장치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얘는 뭘 하게 하고 광합성. 광합성을 하게 하고 얘는 광합성을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빛이 있는 조건에선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없는 조건에선 광합성을 못해. 그럼 광합성을 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광합성하면 염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을 뭘로 바꿔서 저장한다? 녹말로 바꿔 저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녹말을 검출하는 실험을 할 거야. 녹말이 생겼는지를 볼 거야. 예. 결론 그냥 들어봐. 얘는 녹말이 생겼고요. 얘는 녹말이 안 생겼어요. 이걸 확인할 거야. 그러면 들어봐. 녹말은 뭘로 확인해? 녹말이 현미경으로 보여?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면 돼.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면 얘가 아이오딘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변하면 녹말이 생긴 거야. 그걸 볼 거거든. 근데 아이오딘 반응이 녹말이랑 만나면 무슨 색깔 나타나냐면 청남색이 나타나요. 진한 남색.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 근데 이 잎사리가 초록색이잖아. 그럼 그 색깔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잎을 허옇게 탈색할 거예요. 자, 탈색하기 위해서 뭐에다가 넣고 가열하냐면 에탄올에다가 넣고 가열합니다.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다가 넣고 가열합니다. 이렇게 손을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어. 야, 이거 지나간 지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여기 있어? 자, 에탄올, 야, 왜 에탄올에다 담근다고? 그 아이오딘이랑 되게 색깔이 잘 안 보이는. 탈색하려고. 자, 근데 에탄올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탄올은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그 알코올이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보세요. 직접 가열하면 이 밑에가 제일 먼저 뜨거워지겠죠. 네. 그러면 얘가 발화점이 넘어버려. 그럼 여기 불 붙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얘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물에다가 담궈서 뭐를 가열하는 거야? 이 물을 가열하는 거야. 물에다가 이 시험관을 담궈서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담궈서 이 물을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골고루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이 방식을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물중탕 한다고 얘기해요. 에탄올이 담긴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해서 탈색합니다. 탈색은 염록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이 염록소가 에탄올에 녹거든요. 그러면 이 에탄올의 색깔이 점점 초록색이 되고요. 검정말은 허여멀건한 색깔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내가 엽록소를 녹이는데 물에 담그면 안 녹아. 근데 얘를 에탄올에 담그고 가열하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엽록소가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엽록체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한다? 엽록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에탄올의 색깔이 되게 예쁜 초록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영록을 네. 제거하면은 햇빛을 흡수를 못하는. 얘는 이제 광합성 안 할 거예요. 광합성 시키고 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잎에다가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건데 얘들아 대답해. 얘가 뭘 검출하는 애라고? 그 얘가 정말 녹말을 검출하는 애야. 녹말이랑 만나면 무슨 색깔로 변한다고요? 청남색. 제발. 청남색은 네 바지 색깔 같은 진한 남색이요. 아 그래서 그 바지 색깔에 약간 푸른빛 도는 거. 이 친구 필통 색깔. 뭘 아는 척해. 그러면 진한, 그러니까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이요. 이 색깔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요걸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엽록체를 탈색시킨 다음에, 잎을 탈색시킨 다음에 이렇게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니까 이렇게 거뭇하게 엽록체가 변한 걸 볼 수 있어. 그럼 얘는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었다? 녹말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봅시다. 얘들아, A에 있는 애는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죠. 예 그래서 엽록체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 초록색 왜 자꾸 초록색이야? 색을 좋아해. 아이오딘 반응했어. 아이오딘 반응. 무슨 색으로 변한다? 네, 청남색이 된다. 자, 그리고 어둠 상자에 있던 애를 이렇게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청남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못했으니까? 광합성 광합성을 못해서 뭘 못 만들었으니까? 정말 녹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이 실험의 결과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정말 녹말이 만들어진다가 이 실험의 결론이야. 근데 객관식에 자, 이 실험의 결론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이 실험에서 포도당 확인했어, 못했어? 포도당은 확인을 못해. 포도당은 만들자마자 녹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선생님, 광합성은 포도당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녹말이 생긴 거잖아요.는 네가 중간 과정을 상상한 거고요. 이 실험은 포도당은 확인한 적이 없어요. 실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녹말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엽록체에서 녹말이 관찰되는 거죠. 광합성 결과 뭐를 만들 수가 있었다? 녹말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식에 촘촘하게 나와요. 촘촘하게. 하나하나를 완전히 다 이해하셔야 돼요. 예 되셨나요? 네. 실험이 또 있지요. 이 단어는 실험이 전부이지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증상작용이 끝이야. 니네는 호흡 안 들어가. 볼게요. 네, 호흡 안 들어가요. 시험 범위가 증상작용까지 던데요? 네. 시험 범위 나왔잖아, 니네. 자, 이번에는 그 대신 8단원이 다 들어가. 그게 뭐예요 8단원이 열과 우리 생활. 아 비열 막 이런 거. 비열 열팽창 막 이런 거. 자, 얘들아 집중해서 여기 볼게요. 시금치 잎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왜 초록색이야? 그냥 광합성을 해가지고 녹말이 생겨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시금치 잎이 왜 초록색이냐고. 엽록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어서 맞아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얘들아 시금치가 뿌리째 땅에 꽂혀 있지 않아도 예 시금치를 뽑아와도 광합성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말라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시금치 잎 조각을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왜 펀칭기 있잖아요. 종이에다 구멍 뚫는 거. 그걸로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자른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넣을 겁니다. 이거 앞에 실험에서도 잠깐 나온 적 있습니다.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넣을 겁니다. 얘 하는 역할 뭐예요? 이산화탄소. 맞아요. 이산화탄소 공급. 이산화탄소 공급. 근데 내가 여기다가 시금치 잎을 잘라서 넣잖아? 그럼 애들이 다 뜬다. 시금치 잎이 위로 둥실 떠. 왜냐면 시금치 잎 속에 공기가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이 실험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요. 광합성하면 산소가 만들어져서 그 기체 때문에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걸 관찰할 거거든. 그럼 애초에 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공기 빼야 되지. 자, 공기를 어떻게 빼냐면 주사기에다가 이 용액이랑 시금치 잎을 같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주사기의 앞을 막고요. 피스톤을 이 손잡이 그 주사기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걔를 잡고 쭉 당겨. 더럽게 안 당겨져. 쭉 당겼다가 놓고 쭉 당겼다가 놓고 그러면 이 시금치 잎 안에 공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쭉 당겼다 놓고 쭉 당겼다 놓으면 시금치 잎 속에 공기가 빠지면서 약간 애가 약간 납작해져요. 그리고 나서 걔를 꺼내서 넣어보면 애들이 가라앉게 돼요. 자, 피스톤 왜 당긴다고? 공기 빼려고. 맞아요. 입 속에 공기 빼서 다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일단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LED 전등을 켤 건데요. LED는요, 기억해 주세요. 열이 안 나요. 얘들아, 밝으면 따뜻해? 아니요. 우리 이 전구 얘네도 LED거든? 이거 여러 개 켜면 이 방이 따뜻해져? 아니요. 그냥 밝아지죠? 예. 빛의 세기와 온도는 다른 얘기야. 나중에 헛소리 하면 안 돼. 겨울에 추운데 밝을 때 있고요. 여름에 더운데 어두울 때 있잖아요. 밝다고 더운 게 아니에요. 자, 발광 다이오드로 된 전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옆에 써놔. 얘는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요. 그냥 빛만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한 개만 켜고요.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만 켰을 때 265초 걸렸어. 두 개 켜니까 240초 걸려. 세 개 켜니까 209초 걸려. 점점 짧아지고 있죠. 왜 떠오르는 거예요? 광합성에서 산소가 네. 들어오면 네.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이유는요. 옆에 잠깐 써놔. 광합성 결과 뭐를 만들기 때문에 애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야? 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얘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야. 근데 전등을 여러 개 켜니까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럼 우리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거.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거 온도 아니라 그랬어.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 조각에서 발생하는 뭐의 양이? 산소 기체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이 네, 증가한다. 근데 이거 무한대로 증가해? 아니요 일정한 어느 순간 일정할 때가 오겠죠, 그죠? 우린 그 전까지만 실험한 거죠. 일정해지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실험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마지막 실험은 이건 증산작용 하고요. 자, 여기요. 11쪽에 우리 쉬우니까 요거 빨리 하고 갑시다. 11쪽에 1번, 2번 두 문제. 거의 이거 11쪽에 1번, 2번 두 문제. 자, 1번.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증가하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 감소한다. 자,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의 색이 빛의 색이. 그래서 답은 2번과 5번이요. 얘들아 광합성할 때 산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뒤로 넘어가셔서 자 실험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험 문제 48쪽에요. 406번, 407번. (48쪽에) 406번, 407번. 아까는 하나는 두 개의 식물을 준비해서 하나는 빛을 쪼이고 하나는 빛을 안 쪼였잖아. 근데 얘는요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박으로 가린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린 부분에는 뭐가 없고 빛이 없고 안 가린 부분에는 빛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을 생각해 보시면 자 녹말은 어디에서 검출될까요? 기억. 빛이 있는 데서 검출되겠지, 그지?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왜 얘를 어둠 상자에다가 하루 동안 뒀다가 실험을 하냐면 원래 얘가 저장하고 있는 녹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예. 그지? 예. 그러면 기억, 니은 다 녹말이 검출될 거 아니야, 예.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제로 상태로 세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깜깜한 데 두면요 얘가 갖고 있던 양분을 온몸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갖고 있던 양분들을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둠 상자에 넣는 거. 자,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잎이 허여멀건해질 거예요. 407번.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양분을 보내주는 거 맞고요. 알루미늄 박이 빛을 차단하는 것도 맞고요. 기억이 청남색으로 변할 겁니다. 녹말이 생성된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는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거 니네 책에 있어. 식물을 이렇게 비닐로 싸놓고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기계를 넣는 거야.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TB로도 확인 가능하죠. 넘어가서 또 볼게요. 50페이지에 415, 416 교수님, 네. 여기서 남자가 이거 초록색 BTV 유니션 마시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잼민이에요. 사실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어 이랬네요. 입김을 불어넣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BTB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 B는 검정말 있는데 빛도 있어. C도 검정말 있는데 빛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험관은 누구예요? A, B, C 중에 누가 광합성을 해요? B. B요. 자, B가 광합성을 해. 얘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무슨 색깔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답은 3번. 근데 왜 파란색? 이건 화학 반응식을 설명해야 돼서 패스. 어, 네. 자, 그 다음에 416번. 광합성만 일어난다 이랬는데요. 얘들아. 우리 호흡을 안 배워서 얘를 모르는겨. 호흡도 일어나요. 호흡도 일어나요. 호흡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해, 호흡을 더 많이 해, 낮에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해서 우리 눈에 광합성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모르셔도 돼요. 이번 시험 범위 호흡 아니니까. 그 다음에 C는 광합성이 안 늘어나. C에서는 이산화탄소 소모가 안 돼.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그리고 A, B는 얘들아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색깔이 파랗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B, C를 비교하면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잠깐만 나 봐봐. A 시험관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써놔. A를 봐요. 네. A 시험관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열하면은 그냥 물로 보는. 온도가 높아지죠. 가열했으니까요.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빛의 용해도가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사이다를 가열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 자, 사이다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지. 예. 얘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게요? 투명해져요. 파란색이요. 여기. 자, 지금부터 머리에 넣어.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BTB는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BTB는 무슨 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머리에 넣어놔. 알겠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BTB는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 BTB는 파란색.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셔서 풀어볼게요. 51쪽에 418번이요. 51쪽에 418번이요.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만드는 건 뭐 때문이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예. 그지? 그러면 B와 C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진 건 누구게? 이거 씨. 너 지금 내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지? 너 지금 이거 지금 내 인내심 육성 프로젝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 얘들아 대답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뭘 공급하는 거? 이거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거니까 A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네. C는 광합성 해 못해? C는 호일로 쌌는데요. C가 호일로 싸져 있는데요. 어디서요? 아, 그거 안 보여요. 그거 그림자예요. 내가 둘이 찍어놓잖아.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이런데 봐봐 이거 알루미늄 호일 구겨진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구분하기 어려워. 문제가 잘못했어. C를 알루미늄 호일로 쌌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자 C는 여기다 써놔. 조용히 해. C는 여기다가 써놔. 조용히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판단해. 얘는 그럼 뭐를 차단하는 거야? 이 햇빛. 빛을 차단. 그럼 광합성 해 못해? 근데요. 못해요. 자, 광합성 못해요. 그럼 이산화탄소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 안 없어. 광합성 못하면 이산화탄소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 근데 B는요? 예. 광합성을 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소모하죠. 예. 그럼 이산화탄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야 뿌옇게 흐려지는 거잖아. 그럼 누구랑 누가 뿌옇게 흐려질 것이다? AC. A와 C가 뿌옇게 흐려질 것이다.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자 58쪽에 450번 58쪽에 450번 자, 이 실험은 뭐와 뭐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이산화탄소 농도와 광합성 양을 확인하는 실험이죠.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2배, 3배, 0.3, 0.03, 0.06 이렇게 점점 늘렸는데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짧아져? 0.1%가 넘으면 그때부터 안 짧아지죠. 그러면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틀려요. 선생님, 이거 계속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이거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어. 몇 퍼센트까지? 몇 퍼센트부터는 영향을 안 받는다. 0.1%부터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면 광합성량이 적다. 니은은 맞아? 틀려? 니은은 맞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2%일 때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일 것이다. 맞아요. 어때요? 맞아요. 이미 포화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전히 20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고르시면 돼요. 괜찮으십니까? 넘어가셔서 앞으로 잠깐만 와보실게요. 잠깐만. 자, 52쪽으로 오셔서요. (423번) 52쪽에 423번. 자, 산소는 영향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그런다. 광합성 하는데 산소는 광합성.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산소는 광합성하면 생기는 거지.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게 아니지. 산소는 안 돼. 그럼 뭐의 농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소 나트륨 수용액이 농도가 높아지는 건 되죠. 예. 빛이 강해지는 거. 돼요.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해요. 근데 4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버리면 죽어요. 안 돼요. 니은 디귿이야. 자, 바로 옆에 425번이요. 자, 이 조각의 공기를 제거하면 수용액에 가라앉는다. 맞지, 그지? 피스톤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공기를 빼냅니다. 광합성하면 산소 생기니까 떠올라요. 맞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면 빨리 떠올라요. 맞아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빨리 떠오른다. 맞아요. 물을 쓰면요.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죠. 예. 거의 없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예. 네, 우리 아까 니네 늦게 와서 너무 많이 쉬었어. 지금 3시 3분이거든. 3시 10분까지만 쉴게요. 직고정해. 얘들아, 시험이 목금인데, 목요일에 시험 몇 개 봐? 오늘 시험 3개요. 3개 봐. 그럼 좀 늦게 끝나네. 예. 그지? 11시 넘어야 끝나지. 12시 거의 다 돼야 끝나나? 한 이렇게 보면 11시 반 40분. 일찍 오는 게 좋아? 아예 늦게 오는 게 좋아? 일찍. 그냥 시험 보고 바로 오면 안 돼? 네. 그냥 목요일이 언제인데? 아니 그냥 두 번째 날이 그거 듣고 있는 아, 국어 직보가 몇 시야?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해. 우리가 먼저 정해.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몇 시야? 12시. 바로 오면 한 세 과목 보고 한 4시쯤 12시? 12시 반. 이러면서 내 것도 얘들아 12시까지 올 수 있어? 아니요. 12시는 좀 빡센데. 1시? 잘 먹어야 12시 반. 12시 반? 애매하게 12시 반? 1시로 합시다. 아, 1시. 12시 반? 1시 너무 1시? 아, 1시 할까요? 1시? 뭐가 안 정해져. 네. 1시에서 그거 짓고. 1시에 힘으로? 아, 아니 그 오전 야, 나 개원 3도 정해야 되는데 니네한테 우선권을 주는겨. 게임은 상관없어요. 근데 늦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런 그냥 일찍 하고 가. 그냥 10시 하면 안 돼요? 아니 시험 보잖아요. 근데 아, 그거 그러네. 직구가 국어 직보 보통 몇 시에 했어, 니네? 모르겠어요. 바로 바로요. 학교랑 바로. 바로 했어? 아니요. 근데 저희도 바로 했던 것 같은데. 직고 근데 소준 안 늦는데. 직고 7시 반인데. 그냥 어디 다니? 진이 야. 3시에 하면 다 올 수 있어? 알았어, 빡센데. 그몇 시간이에요? 일찍 오고 싶은 봐봐. 너네를 3시로 정하면 내가 개원 3을 더 일찍으로 정할 거거든? 근데 어차피 와서 우리 그냥 조용히 문제 풀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요. 그래서 일찍 오셔도 되거든요. 일찍 오네. 좀 일찍 와도 되거든. 1시로 정하고 늦게 와야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알겠지? 아, 근데 몇 시 하면 물어보고. 1시로 정할게요. 적어놔. 직보 1시. 직보 1시. 사진 찍어 아, 운동하잖아. 직보 잠깐만 며칠이야? 26일. 여기다 사진 써줄게. 찍어 안 찍었어. 써줄게 아예. 26일 목요일 1시 과학 직보.
사건이 있거든요. 다르긴 하죠. 간식 듣고. 소준이 반대. 그럼 혹시 늦게 와야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우선 뭐 이렇게 정해놔도 나중 되면 이제 국어만 그때 한대요. 뭐 이럴 거니까. 근데 그 늦게 정하면 몇 시까지예요?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주 늦게는 니네도 왔다 갔다 힘들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요거는. 자, 그럼 우리 기공부터 가자. 기공. 얘들아 이제 집중해서 봐. 10페이지요. 쌤 봐봐. 조용히 해. 자, 나뭇잎이 있어. 근데 내가 나뭇잎을 잘 뜯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 뜯으면 껍데기가 벗겨지거든. 나뭇잎의 겉을 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껍데기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표피라고 부르는 거야. 투명해요. 표피. 자, 우리 넘어져서 까지면 투명한 껍데기까지죠. 그런 게 나뭇잎의 위아래로 있단 말이야. 요걸 표피라고 불러요. 네. 시금치 잎 같은 거 잘 찢으면 이렇게 벗겨낼 수 있어요. 표피. 자, 이 표피에는 엽록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엽록체가 없어요. 표피에는 위아래 둘 다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 둘 다 엽록체가 없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냥 너네 구경만 해. 자, 그래서 이 얇은 껍데기를 까냈더니 이 안에 초록색의 세포들이 있는 거야. 엄청 빽빽하게 들어있고요. 얘네는 엽록체가 많아서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여기서 광합성을 열심히 하겠죠. 자, 요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책을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를 책상 조직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얘는 엽록체가 많은 애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또 듬성듬성 세포들이 있어. 그래서 얘는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얘네들도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이 초록색의 세포들이 꽉 차 있고요. 위아래로 투명한 표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봐. 뿌리에서 물이 빨려 올라가잖아. 그럼 잎까지 가야 되니까 그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양분이 만들어지면 그걸 뿌리까지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걔를 체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져보면 우리 뼈처럼 이 안에 물관체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만져보면 오돌토돌해요. 얘를 인맥이라고 부르죠. 물관체관.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요 밑에 표피에 특정한 세포들이 모양도 변하고 성질이 변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 약간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는데 얘네들은 엽록체가 있어. 얘네들은 엽록체가 있어.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인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얘네들을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이 공변세포 가운데 구멍을요.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어서 뭐라고 불러? 기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름이 한자로 공변세포냐면 공이 기공 그 구멍이잖아.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여서 이름이 공변세포야. 영어 이름이 더 와닿을 거야. 영어 이름은 가드셀이에요. 가드예요, 가드. 셀이 세포죠. 네. 문지기 세포예요, 문지기 세포. 구멍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세포를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봐. 자, 여기다 쓸게요. 표피세포에 엽록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다. 그래서 색깔 띄지 않고 투명해요. 광합성 못해요. 근데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있어서 자, 공변세포는 무슨 색을 띠고 있다? 얘는 초록색을 띠고 있다.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합니다. 정답. 그리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 이 공변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요. 이게 공변세포인데 안쪽의 세포벽이 더 두꺼운 거 보실 수 있어요. 아. 색깔이 진하죠. 예. 자, 어디가 안쪽이야? 기공 있는 쪽이 안쪽이야. 기공 있는 쪽에 세포벽이 두꺼워서
색깔이 더 진하게 관찰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도 써놓을게요. 여기다 줄 쳐놓을게요.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서 진하게 보인다. 자,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잎의 앞면보다 어디에 더 많다? 뒷면에 더 많아요. 얘들아, 앞면에 있으면 생존에 불리한 이유는 뭘까? 벌레가 물어요.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해요. 아, 그러면 물에 떠서 사는 애들은 기공이 어디 있겠어? 밑에? 걔네들은 위에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에는 잎의 뒷면에 감춰져 있어요. 무슨 기체가 드나드냐면 이산화탄소,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 산소, 그리고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는 구멍을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에서 이거 뭐예요? 제일 바깥쪽? 네, 이거 표피 조직이요. 표피요. 표피 앞면. 네, 표피 앞면. 네, 표피요. 그리고 뒷면의 표피의 세포가 변해서 공변세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풀고 갈게요. 자, 11쪽에 1, 2, 3 해주세요. 1, 2, 3. 뒷면에 색깔가 좀 강하고. 이런 거 이해랑 그러니까 표피세포 중에 일부가 공변세포로 변해 있는 거야. 공변세포. 얘가 연결. 아니, 공변세포. 지금 공변세포. 공변세포. 이거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감싸고. 자, 1번 기공이고요. 그림에서 이거 얘기해 주실래요? A 뭐예요? A 무슨 세포? A 공변세포. 그럼 공변세포 2개 사이에 나 있는 구멍을 뭐라고 불러? 얘를 기공이라고 불러. 이 기공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산소가 왔다 갔다 해요. 얘들아, 공변세포 주변에 있는 C는 무슨 세포야? 얘는 내 표피세포요. 이 중에서 누구한테 엽록체가 있다고? 공변세포한테 엽록체가 있다고. 자, A에는 엽록체가 있다 맞고 바깥이 두꺼워 안쪽이 두꺼워? 안쪽이 두꺼워 X요. 잎의 뒷면에 많아 앞면에 많아? 뒷면에 많아요 X요. C가 아니라 누구한테서? A한테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X요. 자, 넘어가 볼게요. 12쪽으로 오셔서 자, 제목 써주시죠. 증산작용. 증산작용.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기공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물은 액체잖아요. 물 말고 수증기. 수증기는 상태 뭐예요? 기체요. 네, 수증기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기공이 열리고 기공으로 수증기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불러.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좋은 점들이 있어. 좋은 점.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좋은 점. 이거 생각해봐. 잎의 뒷면에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그러면 물이 올라오겠지. 예. 자리를 비워야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물이 뿌리로부터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식물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수분량을 조절해요. 우리 물 많이 먹으면 오줌 많이 싸잖아요. 식물도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빨리빨리 내보내야죠. 안 그러면 물러서 썩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땀 흘리면 몸이 시원해지잖아. 식물도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체온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식물도 체온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네, 수분량 조정이죠. 조절이요, 조절. 아, 조절. 네. 수분량을 조절해줘요. 자, 그럼 기공은 언제 열리냐면, 얘들아 이것 봐봐. 그림 보고 얘기해봐. 이게 기공 열린 거야? 저게 기공 열린 거야? 이거요. 얘가 열린 거지. 자, 공변세포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졌어? 바깥쪽으로 휘어지죠? 예. 그죠? 근데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리냐면, 일단 여기다 쓸게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 봐봐. 원래 기공이 이렇게 닫혀 있었어. 닫혀 있었어.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표피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에는 엽록체들이 있어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들이 있어요. 지금 기공 닫혀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빛을 쪼여줬어요. 빛을 쪼여줬어. 그러면 누가 광합성을 해요? 빛을 쪼여주면 누가 광합성을 해요?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죠. 자, 그러면 공변세포 안에 포도당이 생긴단 말이야. 광합성을 하니까. 예.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예. 표피세포는 광합성 해? 못해? 못해요. 얘 못해요. 공변세포만 광합성을 해요. 자, 어디가 고농도? 안에 얘가 고농도. 바깥이 전홍도. 저농도. 농도가 달라지죠? 자, 얘는 농도가 높고 바깥쪽은 농도가 낮아요. 그럼 물이 이동합니다. 우리 이 현상을 삼투라고 불러요. 얘들아, 건포도를 물에 담궈놨어. 그럼 물이 밖에서 건포도로 들어와, 건포도에서 바깥으로 나가.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밖에서 건포도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이 욕조에다 몸을 담갔어.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 밖에서 물이 들어와.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내가 탱탱 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언제까지? 불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들어와요. 자, 물이 들어와요. 보세요.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공변세포가 뚱뚱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낮에 얘가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얘가 농도가 높아지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공변세포가 뚱뚱해지는데 칠판 보세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자, 고개 들고 칠판 봐. 얘는 뚱뚱해지는데요. 아까 공변세포의 어디가 세포벽이 두꺼웠어? 안쪽은 두꺼워. 바깥쪽은 얇아. 그럼 어디로 불겠어 얘가? 안에. 안이 두꺼워. 바깥쪽이 얇아. 그럼 밖에. 바깥쪽으로 부풀겠지. 그지? 자, 바깥쪽은 얇으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부풀어. 근데 안쪽은 두꺼워서 이렇게 꺾여버려. 늘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꺾여버려. 그래서 자, 바깥쪽은 얇으니까 부풀어. 근데 안쪽은 꺾여버려. 두꺼워서. 이렇게 꺾여버려. 뭔 말인지 알겠음? 안쪽은 늘어나는데 바깥쪽은 못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바깥쪽으로 늘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버리겠죠. 그러면서 기공이 어떻게 된다? 생겨요. 열린다. 기공이 열린다. 그래서 낮에 열리는 거야. 왜? 낮에 광합성을 해야 농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햇빛이 어떨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까? 햇빛이 강할 때 강할수록 광합성을 잘해야 기공이 열리거든요. 광합성을 잘하려면 온도가 어떤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높은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이 증발하는 것도 온도가 높은 게 좋은 거죠.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요. 습도가 어떨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죠? 네, 주위가 건조할 때 잘 일어나요. 그럼 어떨 때 또 빨래가 잘 마르죠? 바람이 많이 불 때. 강하게 불수록, 잘 불수록. 그럼 얘들아 기공이 활짝 열렸어. 그럼 수증기가 막 증발하잖아. 물이 수증기 돼서 막 증발하잖아. 근데 또 좋은 점이 있어. 기공이 열렸으니까 뭐가 또 막 쫙쫙 들어와. 이산화탄소가 잘 들어와. 그리고 물이 증발시키니까 뿌리에서 물도 막 올라와. 그래서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뭐도 잘할 수 있다? 광합성도 잘할 수 있다. 기공이 열려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뿌리에서 물 올라오고 우와 광합성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됩니다. 여기다가 체크.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도 잘 들어오고요. 물도 쫙쫙 상승하기 때문에 광합성도 활발하게 잘 일어난다. 우리 집에 화분에다가 물 주는 거 낮에 주는 게 좋아? 밤에 주는 게 좋아? 낮에 주는 게 좋아요. 기공 열려서 물 증발하고 물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비 오는 날 주는 게 좋아? 맑은 날 주는 게 좋아? 낮은 날. 네, 맑고 더운 날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자, 밑에 1번, 2번, 3번 풀어주세요. 음. 얘들아, 잎에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간다 이러면 맞아 틀려 중산작용? 네, 틀려요. 수증기가 나가는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해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잖아. 벌써 그렇더라고. 추석인데 생각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수업을 합니다. 10월 때쯤 되면 시원해지겠지. 수업을 해요? 네, 우린 수업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출근을 하고요. 인생. 토일 월화수 쉴 수 있었는데. 자, 2번 갈게요.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햇빛이 강할수록 잘 일어난다. 맞아, 틀려? 이거 왜 그래? 빨래가 잘 나가. 아 왜냐면 야, 햇빛이 강하면 빨래가 잘 마르냐? 증산작용이야? 증발 27초이면 빨래가 마르는 거냐? 증발 아니라고. 광합성. 이 아니라 기공이- 광합 아니 그렇지. 광합성을 해서 기공이 기공이 커져요. 커져요. 그 열려요. 기공이 열려요. 잘 열려요. 맞아요. 이건 증발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햇빛이 강하다고 빨래 잘 마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습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나, 낮을 때 잘 일어나. 낮을 때, 건조할 때, 물이 뿌리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 뿌리에서 어디까지? 잎까지. 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X예요. 자, 식물 내부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수분량을 조절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선생님 물 아니라 수증기잖아요. 자,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내보내는 거니까 이거 맞아요. 자,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광합성도 활발해진다.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오고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광합성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자,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리고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힘으로 증산작용은 주로 언제 일어난다? 낮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숲이 울창한데 낮에 가면 되게 공기가 촉촉한 느낌을 받는 거야. 실험 볼게요. 14쪽. 14쪽 실험. 왜 증상적인 거안 나온다고 하잖아. 증산작용까지라고요. 아, 자, 14쪽. 얘들아. 간은 얘네 다 물에다가 꽂아놓은 거거든, 식물을. 간은 뭐가 없어? 그림에서 간은 뭐가 없어? 잎이 없어. 나는 잎이 있어. 다는 잎이 있어요. 있어. 근데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얘네가 증산작용,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거든요. 그러면 증산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증산작용 한 만큼 물을 빨아 올리겠죠. 자, 가와 나 중에 누가 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져 있을까요? 나가 물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죠? 나가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와 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줄어들까요? 나. 왜 다가 덜 줄어들까요? 그 이산화탄소가 내려오기 시작. 아니 뭐라 비닐봉지 싫어. 자, 비닐봉지 씌워놓으면 왜요? 그 이산화탄소가 저 한정되어 있어갖고 그 기공이 광합성이 잘 안 돼갖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비닐봉지를 씌워놓는 데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히겠죠. 습해지. 네, 겁나 습해요. 이거 습도예요, 습도. 이거 습도예요. 그래서 나는 습도가 낮고 건조해요. 왜? 여기서 탈출한 수증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다는 습도가 높아요. 이 안이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물기가 많아요. 이런 상태야. 근데 이건 습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얘들아 대답해봐. 식용유 왜 떨어뜨려요? 왜 물의 표면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려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공을 더 빨리 하려고. 식물이 증산작용해서 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근데 표면에서 물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지. 그지? 예. 증산작용으로만 물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용유는 표면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방지. 그래서 증산작용으로만 물이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자, 수면의 높이가 이거 잘 봐. 쌤 봐봐.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정도를 비교하라 그랬거든. 누가 제일 많이 낮아져? 나가 제일 많이 낮아져. 그 다음은 다. 제일 조금 낮아지는 게 아, 가요. 보세요. 수면의 높이는요. 이게 다르죠? 하다가 수면의 높이 누가 제일 높아? 가가 제일 높아. 가가 2등이야. 누가 제일 낮아? 나가 제일 낮아. 그래서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니? 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그 결과 높이를 재는 거예요. 손대, 손대. 자, 수면의 높이는 나가 제일 낮아졌어요. 제일 많이 낮아졌거든요. 됐죠? 예.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가는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써봐.
다와 나는 뭐를 관찰하는 실험이야? 잎의 유무와 뭘 확인하는 거야? 증산작용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 가나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결론.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에서 일어난다. 가와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자, 그럼 나와 다는 뭘 확인하는 거야? 습도, 그렇지. 습도와 증산작용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결론. 습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습도의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다 썼어? 잠깐만요. 네. 다 되셨나요? 우리 뒤에 있는 증산작용 문제 풀러가 볼게요. 예. 자, 이거요. 59쪽에 454번이요. 네? 59쪽에 454번이요. 중이에요. 바셀린 뭔지 알지? 그 식용유랑 같은 거 같아. 이거는 물에 나오는 잎에다 식용유는 물의 표면에 띄우는 거고요. 얘는 잎의 뒷면에다가 바셀린을 바른 건데 바셀린 뭐냐면 약간 되게 끈적끈적한 종류의 핸드크림 알아요? 그의 기공을 막 기공을 막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얘들아 A는 증산작용을 해 못해? 얘는 못해요. 근데 B는요? 활발하게 증산작용을 해서 수증기가 날아가죠. 그럼 밑에서 물이 빨려 올라와서 날아가는 거죠. 그럼 물의 양은 누가 더 줄어들어요? B가 물의 양이 막 줄어들어요. B의 물의 양이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겠다? A 쪽으로 기울겠죠. A가 무거워져서가 아니라 B가 가벼워져서 그래요. 자, B가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A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고르시면 돼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자, 58쪽에 453번이요. 이 지금
뭐냐고 해. 자, 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증산작용을 해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그지? 증산작용을 하면 식물이 물을 흡수합니다. 그럼 누가 증산작용을 제일 잘해요? ABCD 중에? C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C가 물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겠죠. 가는 C예요. 자, 나는요. 햇빛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대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햇빛이 있고 하나는 햇빛이 없어야 되잖아. B랑 B랑 D. D요. B, D요. 괜찮지? 아, 예. 네, 앞으로 또 넘기셔서 앞으로 쭉 오셔서 55쪽에 438 55쪽에 438 답이 몇 번? 4번. 습도가 어떨 때 잘 일어난다? 습도가 만들 때 낮을 때 더 잘 일어난다. 자, 마지막. 앞으로 한 칸 오셔서 432번. 네. 얘들아, 기공 쪽이 두꺼워, 기공 반대 쪽이 더 두꺼워. 기공 쪽이 더 두껍죠. 그래서 일단 1번 고르시고요. 앞면보다 뒷면에 많다, 맞죠?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게 식물의 잎이야. 이게 식물의 잎이야. 그러면 이 잎에 위에도 표피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표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기공은 어디에 있어요? 뒷면 얘한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면에 있는 표피에 여기에 기공이 송송송송송송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잎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물관을 통해 물이 이동해서 이 잎 안에 세포 사이사이에도 물이 있는 거죠. 예. 네. 그죠? 근데 뒷면에 기공이 뽕뽕뽕뽕뽕 열려서 그럼 어디 있는 물이 날아가는 거야? 저기. 이 잎 안에 있는 물들이 날아가는 거죠. 아, 공변세포에서 물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 나 이거 표피, 이 표피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 그럼 어디서 피가 나와? 징그럽다. 어디서 피가 나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표피와 표피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공변세포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식물체 내부에 있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린 복이에요. 아, easy. 그러면
네, 식물체 내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물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하죠.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인 거니까 물이 없어진다.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물이어서 틀린 게 아니고 그냥 공격 물이 나간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가 열리면 물이 내가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줄게. 잠깐만. 뚜둔뚜둔.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은 대부분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의 형태로 나간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고. 근데 그냥 뭐 물을 내보내는 거다 뭐 이런 건 맞는 말이죠. 거기까지. 숙제 적어드릴게요. 기공을 주변에만 아니요. 앞면에도 일부 있어요. 읽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고요. 선인장 같은 애들은 잎이 가시가 됐잖아. 그래서 선인장은 줄기에 있어요. 야, 그럼 궁금한 게 있어. 잎이 다 떨어졌다 겨울에? 그럼 증산작용 못 하는 거야? 줄기로 해요, 줄기로. 줄기 곳곳에 기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잎의 뒷면에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숙제. 교재는 심하거든. 자, 얘들아. 2단원 너네 어려워하니까 2단원 02 표시된 건 다 푸시고요. 지금 내가 4단원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4단원 프린트도 01 표시된 건 푸세요. 근데 너네가 호흡을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호흡이 섞여 있다. 그러면 호흡이나 뭐 양분의 이동이나 저장 같은 거 섞여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제외하시고 푸시면 돼요. 범위 아닌 건 알아서 뺄 수 있죠? 알아서. 그리고 잠깐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은 내가 개별 연락을 드릴 거고 상태가 영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드릴 거고 자 수요일 4시에서 10시까지인데 미리 문자로 연락을 주셔야 내가 강의실을 안내 드릴 수가 있어요. 강의실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앞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가능? 30배? 6시간을 있다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에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숙제 드릴게요. 기다려. 기다려. 지금 가도 돼요? 기다려. 남의 말도 좀 듣고. 맹세다. 넘겨라. 사람이 사라졌어? 와 잠시만요. 윤채서 막. 넘겨라. 잠시만요. 시간이 되게 바닥에 니네 쓰레기 싹 주워. 누구야 야야. 와 이런 진짜 쓰레기 싹 주워. 여기 쓰레기 싹 주워서 넣어. 여기 하나도 남기지 마. 저 양파링 싹 주워 저거. 네 가셔도 돼요. 프린트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X는 뭐예요? 수요일 날 안 돼?